이번 강좌는 네트워크 관리사 1급 기출문제 풀이 강좌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4월 달에 기출문제가 있었고요. 그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도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1년에 두 번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은 TCP/IP 과목이죠. 그래서 TCP/IP 과목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IP 버전 6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IP 관련 문제입니다. 이 IP 버전 6에 관련돼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제 요거 IP 버전 6를 공부하실 때는 IP 버전 4에 대한 특징도 같이 함께 묶어서 학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버전 6, 버전 4하고 함께 같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IP 버전 6의 출현 배경은 지금 이제 현재 이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고갈이 됐죠. 주소를 더 이상 할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IP 버전 6가 그 대안으로 이게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그 이 예문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아니라 이제 IP 버전 6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방식이 있고요. 애니캐스트,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그 IP 버전 6의 종류예요. 유니캐스트 방식은 뭐죠? 유니캐스트 방식은 1대1, 그죠? 한 개의 노드에 대한 통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목적지라고 가정한다면 한 개의 노드에 대한 통신으로 단일 목적지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죠. 그죠? 단일 목적지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1대1 통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지만 이와 같이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유니캐스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애니캐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게 그룹이 있으면 각 그룹에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 그룹에 이제 노드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송신제라고 가정한다면 이 애니캐스트 방식은 이 그룹에게 일단 복수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이 주소에다가 이 그룹에다가 주소를 부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네트워크 거리상, 즉 라우팅 거리가 최단 거리인 경우에 라우팅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그 경로 배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가장 가까운 놈에게만 이렇게 패킷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룹 중에서 그러니까 이 해당 주소라고 하는 것이 애니캐스트에서 지정된 이 주소가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노드에 이렇게 딱 달랑 주소가 지정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그룹에 해당되는 주소에 그러니까 이 전체 해당되는 요 그룹에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데이터 패킷이 전달이 되는 것은 이 그룹 전체 중에서 가장 그 라우팅 거리, 즉 최단 경로에 해당되는 그 인터페이스에만 이렇게 달랑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패킷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애니캐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달될 때는 요 한 놈에게만, 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게만 패킷이 전달이 되겠지만, 이제 이 그룹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패킷이 전달되면 이놈이 이제 알아서 나머지 그룹에게, 나머지 노드들에게 알아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노드들은 사실은 이제 전부 같은 애니캐스트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같은 애니캐스트 주소를 갖고 있지만 실제 송신지에서 이 패킷이 전달되는 거는 이 같은 애니캐스트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놈에게만 해당 패킷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애니캐스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이 이렇게 멀티캐스트는 그룹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체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서 그룹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체 노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와 같이 그룹에 해당되는, 그쵸? 여기 A와 B, C 노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A와 C가 같은 그룹에 해당이 된다면 이 그룹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멀티캐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가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브로드캐스트 기능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전 노드에 그냥 한꺼번에 뿌리는 방식이고,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멀티캐스트가 지정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A에게도 데이터가 패킷이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C에게도 패킷이 전송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캐스트 주소 지정 방식이 바로 멀티 캐스트입니다. 멀티 캐스트.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IP 버전 6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 IP 버전 4와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라고 그랬는데,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죠. 예, 아예 그냥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어, 멀티캐스트 클래스가 따로 있죠. D 클래스가 멀티캐스트 클래스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끝번호가 드로우로 설정되는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에서 그 끝번호가 드로우인 경우에 예, 이때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P 주소 특징 요거 잘 외워두셔야, 나머지 이 나와 다라는 모두 잘 외워두셔야 돼요. 128비트의 주소 길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118비트, IP 버전 4는 몇 비트요? 네, 32비트. 그렇죠? 32비트. 그 다음에 16비트씩 8부분으로 16진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 이거 맞아요. 16비트씩 해가지고 8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6진수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자 32비트인데 8비트씩 나눕니다. 8비트씩 나누는데 이 8비트 하나를 옥텟이라고 그랬어요. 옥텟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옥텟이 총 4개가 있죠. 점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렇죠? IP 버전 6는 점이 아니라 뭐죠? 콜론으로 구분을 하죠. 콜론. 기억하세요. 세미콜론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6진수로 표시를 하지만 IP 버전 4는 10진수로 표시를 하죠. 10진수. 그래서 뭐 192.168. 뭐 10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요. 10진수잖아요. 10진수로 표시를 하고요. IP 버전 6는 16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분자는 점, 요거의 구분자는 콜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IPsec이라고 하는 터널링 프로토콜 기술 이런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함께 덧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능이 없습니다. 보안 기능이 없는데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보안 또는 인증과 관련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IP 버전 6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이 기본 프로토콜이죠. RARP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RARP는 ARP와 함께 묶어서 학습을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ARP, RARP. 이건 이제 그 IP 주소, 맥 어드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 IP 주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물리적인 주소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 주소, 하드웨어 주소를 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용어가 맥, 이거 다 같은 용어예요. 맥 어드레스, 자, 맥 어드레스, ADDR,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물리적 주소, 하드웨어 주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맥 어드레스, ARP는 맥 어드레스를 어떻게 해요? IP 주소로 매핑 시켜주는 거,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맥 ARP고요. 그다음에 RARP는 뭐라고 했어요? RARP는 리버스 ARP, 즉 그 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즉 물리적 주소로 또는 하드웨어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RARP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RAR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뭘까요? 어, 죄송합니다. 자, 제가 착각을 했네요. ARP는 자, 요거 ARP는 IP 주소를, 그렇죠?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예, 잠시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게 ARP죠. 그죠? 그 다음에 RARP가 뭐예요? 이거의 역이에요. 역. RARP는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RARP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RP 요 잘 기억을 하세요. IP 주소를 이렇게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 RARP는 물리적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RARP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했어요. 그럼 시작지 호스트에서 여러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 목적지 호스트로 보낸다는 얘기는 어, 브로드캐스트 방식과 비슷하죠. 그래서 시작지 호스트에서 여러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맥 어드레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요. 이때는 이제 ARP를 이용을 합니다. ARP. 그리고 이제 TCP/IP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의 IP에서 접속 없이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한다. 프로토콜의 IP에서 접속 없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IP 계층에서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계층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죠. 이 계층.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계층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이때는 이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IP 주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RARP는 어떻게 되죠?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IP 주소로 할당하는 거니까 IP에 접속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주소를 IP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ALP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RALP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판별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RAR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P에서의 오류제어를 위하여 사용되며 시작지 호스트의 라우팅 실패를 보고한다. 예, 이거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RARP는 맥 주소, 즉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매핑 또는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예,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ARP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ARP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ICMP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MP 이것도 문제 자주 출제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ICMP와 관련 있는 그런 이 프로토콜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핑. 그래서 상대의 그 연결, 그러니까 상대 통신망, 그러니까 상대 노드와 어떤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핑을 이렇게 날리게 되면 보통 이제 핑을 날릴 때 핑 명령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 또는 IP 어드레스를 적어주죠. IP 주소나 도메인을 적어주게 되면 그 해당 도메인의 그 핑을 날린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도메인을 주소주게 되면 이 상대방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해당 패킷이 갔다가 다시 오는 그 시간 TTL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체크가 돼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패킷 상태 이제 서로가 연결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핑이에요. 그래서 요 ICMP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신 상태 여부 확인이라든지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에러 어떤 상태를 파악할 때 양쪽 이제 연결 상태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뭐 에러 상태라든지 경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ICMP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IP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영역에서 인터넷을 통과하여 이동한다. 예, ICMP는 계층이 어디에 속하죠? 예,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이죠. 그러면 이 3계층에 대표되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IP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 IP죠. 그래서 이 IP를 이용을 해요. IP를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3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외우실 때는 IP, ICMP 그리고 요거와 거의 비슷하죠. IGMP 그룹입니다. IGMP G는 그룹을 의미해요. IGMP 그 다음에 ARP, RARP 이거 묶어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런 프로토콜이 전부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CMP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목적지 호스트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목적지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ICMP 메시지는 어, 해당 그 노드, 즉 해당 그 수신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그 수신지에 대한 어떤 그 연결 상태를 갖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응용 프로그램이나 목적적으로 쓰는 사용자가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ICMP 에러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도착하면 ICMP 소프트웨어 모듈이 제어한다. 에러 제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RCMP subset 모듈이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RCMP는 라우터가 다른 어, RCMP는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나 호스트에게 에러나 제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RCMP라고 하는 기능은 이런 에러 상태를 다른 라우터에게 또는 다른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에러 상태, 통신 상태를 갖다 확인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RCMP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좀 풀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FT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요 TFTP는요, 여러분 이제 그 FTP 있죠? FTP 프로토콜. 요 FTP 프로토콜을 경량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FTP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할 때 인증 작업을 거쳐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을 하고. 근데 TFTP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인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좀 취약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FTP의 경량화라고 그랬죠. 경량화된 FTP 프로토콜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능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 대신 이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인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그 어떤 관리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T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TCP/I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규정한다. FTP는 계층이 어디에 속하죠? 예, 요거는 응용 계층에 속하죠. 응용 계층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프로토콜의 TCP/IP 프로토콜에서 어,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규정한다. 예, 이거는 아니에요. 예, 잘못됐고요. 이건 TCP/IP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일단 물론 TCP/IP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OSI 7계층에서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의 전송을 규정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SMTP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어, 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다시 부연을 하면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를 규정하는 거는 응용 계층이 아니라 전송 계층이죠. 예, 전송 계층. 이거는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에 속한 거예요. TFTP는. 예,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두 호스트 사이의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 맞습니다. TFTP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요, UDP 프로토콜이에요. UDP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FTP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것도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답이 답이 되겠죠. 예, 답은 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의 구성원에 패킷을 보내기 위한 하드웨어 주소를 정한다. 네트워크 구성원에 패킷을 보내기 위한 하드웨어 주소를 정한다? 이건 맥 주소가 되겠죠. 맥 주소를 정하는 거는 ARP 프로토콜이 맞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FTP 설명을 드릴 때 TCP/IP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요 전송 서비스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지. FTP는 TCP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TCP/IP의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TFTP 같은 경우에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FTP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상에서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구현될 때 A 클래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 클래스, 이건 IP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 숙제가 많이 되고 있죠. IP 주소는 A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버전이 뭐예요? IP 버전 4가 되겠습니다. IP 버전 4. IP 버전 4는 A 클래스, B 클래스, 그다음에 C, D 클래스, E 클래스 총 5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는 A와 B, C 세 클래스, C 클래스 3개의 클래스다. 나머지 D와 E 클래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꼭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꼭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A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스트 아이디가 들어올 때는 메시지가 네트워크 전체로 브로드캐스트 된다. 호스트 아이디가 들어올 경우에는 일단 번호가 끝자리 들어오가 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전체로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 번호는 항상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주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캠퍼스 전산망과 같은 통신망에 사용된다. 요 A 클래스는 상당히 그 어떤 대형 네트워크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그 A 클래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큰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캠퍼스 전산망은 뭐예요? 이걸 일단 보류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호스트 아이디에 24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이건 나중에 일단 설명을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127일 때는 루프백으로 사용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127로 시작하는 127.0. 보통 0.1인 경우에 요거는 이제 그 자신의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걸 테스트를 하니까 그 웹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PC에서 자신의 PC 서버를 자신의 PC에 설치한 웹서버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7번 번호가 루프백 주소가 됩니다. 이때 요 127.0.1의 주소는 보통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루프백 주소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캠퍼스 전산망과 그다음에 호스트 아이디 24비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캠퍼스 전산망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학교 내의 전산망을 우리는 이제 캠퍼스 전산망이라고 해서 학교 같은 이런 전산망은 그렇게 이제 큰 어떤 대형 어떤 그 통신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A 클래스는 이런 학교 내 전산망에 적합한 그런 클래스가 아니고요. 학교 내 전산망 뭐 C 그렇죠? C 클래스를 사용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캠퍼스 전산망이라고 하는 거는 학내 전산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와 같은 이런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A 클래스의 그 IP 버전 4 같은 경우에 A 클래스를 그 규정하는 규칙이 있죠. 네트워크 주소의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그 주소 길이가 32비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 옥텟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이제 각각 8비트가 되겠죠. A 클래스는 맨 앞자리 요 옥텟의 1비트죠. 1비트가 항상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0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옥텟 이 부분이 전체 인데 7비트가 되겠죠. 7비트.
여기 비트예요. 7비트. 요 7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몇 비트입니까? 8비트씩이니까 나머지가 24비트가 되죠. 이 나머지가 호스트 비트예요. 호스트 아이디예요. 호스트 아이디. 따라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에 컴퓨터가 24비트니까 이게 24세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이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에 엄청 많은 컴퓨터들이 붙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그 호스트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에 이 호스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컴퓨터들을 이렇게 캠퍼스 전산망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IP 낭비죠. 주소의 낭비죠. 예, 이때 이 24비트라는 얘기는 호스트 아이디에 24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B 클래스, 자, B 클래스를 보면 이건 B 클래스입니다. 자, B 클래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B 클래스는 이 앞에 두 비트를 반드시 1과 0으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때 네트워크 아이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됩니다. 그러면 8비트에다가 6비트니까 14비트가 되죠. 14비트. 그래서 이게 전체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된다. 14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14비트 네트워크 아이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16비트가 되겠죠. 16비트가 어떻게 돼요? 이 16비트가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호스트. 그렇죠? 이게 이제 B 클래스의 IP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C 클래스를 보면 C 클래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나누면 C 클래스는 이 앞에 세 개의 비트가 반드시 1, 0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C 클래스에서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비트죠? 8비트, 8비트. 나머지 이거는 5비트가 되겠죠? 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21비트가 되겠네요. 21비트, 21비트가 이게 뭐다? 네트워크 아이디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나머지가 호스트 아이디가 돼요. 호스트 아이디. 그리고 이게 나머지 몇 비트예요? 8비트죠. 예, 그래서 C 클래스는 이와 같이 어, 클래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IP 주소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꼭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두셔야 될 게 그러면 A 클래스와 B 클래스, C 클래스의 IP 주소 범위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A 클래스는 이와 같이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소가 1부터 시작을 하고 126번까지가 이제 드로우가 되겠죠. 드로우, 드로우 이렇게 되겠죠. 주소가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주소는 A 클래스 영역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요. 자, 그 다음에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27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27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127번은 루프백 주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27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128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128번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뒷자리는 000부터 시작되겠죠. 0, 0, 0부터 시작이 되겠죠, 물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번까지요? 191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뒷자리가 드로우,
도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191로 끝났으니까 이거 192번이 되겠죠? 192 0 0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끝에가 200 200 239였나요? 239가 아니라 이게 끝자리가 223이었습니다. 223 223점 드로우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C클래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B클래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A클래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요. 그럼 만약에 D클래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D클래스는 223으로 끝났으니까 224부터 시작하겠죠. 224부터 시작을 해서 239까지 D클래스예요. 드로우 나머지 쭉. 그럼 이 D클래스는 거의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 A와 B, C 클래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숫자 범위를요. 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 6번 문제를 좀 볼게요. 6번 문제는 D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DNS는 최상위 루트 노드를 갖는 계층 구조의 트리 형태를 갖추고 있고 최대 128개의 계층을 가질 수 있다. 예, 이거 맞는 얘기고요. DNS는 일단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이제 최상위 서버로부터 그 밑에 하위 서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층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상위 서버로부터 요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뭐 리스판스를 해주고 또 IP 주소를 받는다든지 또는 도메인 주소를 받아서 그에 대한 IP 주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DNS에서는 1차 서버, 주 영역 서버라고 그러죠. 주 서버와 그 다음 DNS 주 서버는 자신의 권역에 대한 정보의 생성과 관리, 업데이트를 맡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서버는 이렇게 이제 그 권역에 대한 정보와 생성을 하고요. 관리 업데이트를 하면서 2차 서버, 2차 서버 이제 세컨더리 서버 또는 슬레이브라고도 합니다. 슬레이브, 그러니까 보조 서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DNS는 주 서버가 있고 보조 서버가 있어요. 1차 서버, 즉 주 서버에서는 이러한 그 정보가 새롭게 생성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서버에 데이터를 카피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서버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2차 서버인 보조 서버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1차 서버는 이렇게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 서버, 2차 서버, 보조 서버는 세컨더리 서버, 2차 서버란 뜻이죠. 세컨더리 서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라고도 합니다. 보조 슬레이브 또는 1차 서버는 마스터라고도 해요. 마스터 서버, 슬레이브 서버. 이것도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된 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NS 메시지에는 모드 쿼리와 그 다음에 DNS 메시지에는 모두 쿼리와 응답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도메인에 대한 어, 질의를 합니다. 쿼리를 해요. 예, 쿼리라고 하는 건 이제 질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서버에게, DNS 서버에게. 그러면 DNS 서버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게 되죠. 리스판스,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NS 메시지에는 이와 같이 쿼리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S에서는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서 UDP만 사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틀린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은. DNS에서는 TCP와 UDP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TCP, UDP. 포트는 53번 포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